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해서 그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고 통모해서 매매했대요. 통성의 표시라는 걸 느낄 수 있겠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래서 돈 빌렸다는 거죠. 틀린 것은. 자, 갑은요, 강제집행을 면한다는 것은 갑의 채권자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아. 근데 얘한테는 자, 부동산,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얘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얘는 경매 들어오겠죠?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제집행.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날릴 것 같으니까 자, 을과 통모에 짜고 가짜로 매매 계약을 해서 이렇게 등기를 해놨다. 전형적인 통정 뭐가 되는 거예요? 허위 표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건 상대방 뭐 알았냐 몰랐냐 뭐 한 게 아니라 둘이 짜고 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고요?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럼 이행을 안 해야 되는데 했으니까 이등기도 뭐가 되는 거고 무효가 되면서 당연히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자, 이 상태에서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을 명의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등기 청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아직 찾아오기 전에 을이라는 놈이 짓거라고 하면서 자, 병한테, 자, 병을 이미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선이라고. 돈 빌리고 여기다가 이제 뭘 해놨다고요? 저당권 등기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럼 아직 소유권 등기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자, 이제 요 구조에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도 제3자니까 요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냐 안 되냐 이 얘기인데, 자, 이 구조라면 여전히 갑은 을 보고 그 등기 말소해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 팔아서 소유권 이전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안 되는 게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등기법에 조금 지식이 필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려면 이미 이 등기를 목적으로 해서 병에 무슨 등기가 붙어 있어요? 저당권 등기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을 배우시다 보면 말소 등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자, 말소 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서나 또는 재판의 등본이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소가 되면 당연히 이 저당권 등기도 뭐가 돼야 돼요? 말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등기 말소하는데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만 요 병이라는 사람은 저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는 데 있어서 뭐가 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러면 얘가 승낙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특히나 뭔데? 그럼 얘는 그대로 소유권 등기가 유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돈 빌려줬는데. 그럼 얘가 승낙을 안 해주면 요 등기는 말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 말소 등기는 이해관계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서나 아니면 소송에서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말소 등기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안 해준다. 승낙을 안 해주면 이 등기는 말소될 수가 없어요. 자, 얘는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 이게. 법으로는 무슨 등기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말소 등기에서 무효니까. 근데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하라는 게 법이라고요. 등기법이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얘가 승낙을 안 해주고 얘가 선이라면 승낙할 의무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등기는 말소될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찾아갈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벽에 부딪히면 편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한다고. 자, 어차피 등기 명의로 누구 명의로 회복하기만 하면 돼요? 갑 명의로. 그래서 지금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시간 많아서 참 여러 가지 해드린다 진짜. 지금 갑에서
가짜지만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을명의로 해놓고 을이란 놈이 자 직거라고 하면서 지금 병한테 실제로 돈 빌리고 여기는 저당권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을고 이건 갑구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게 가장매매 무효니까 자 자기 소유권을 기초라든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요등기 마수해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미 이등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병에 무슨 등기가 붙어 있어요? 저당권 등기가. 이등기를 토대로 한 거니까 이등기 마수하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관계이 되죠. 이게 마수되면 이것도 직권으로 마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등기 마수할 때는 이 사람의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근데 얘가 승낙을 해주겠냐고. 특히 선인데. 그러면 이게 없으면은 이등기는 마수할 수가 없어. 그럼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얘는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소해가지고 이렇게 가나 이렇게 이전 등기 받으나 같은 거지 뭐. 뭐로 가나 서로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의뢰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 명의에서 갑의 명의로 무슨 등기가 들어온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와요. 자, 그럼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배우신 등기법상 법대로 따지면 이 등기는 잘된 등기다, 잘못된 등기다. 잘못된 등기죠. 항상 등기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원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은 을과 갑이 다시 매매를 했든 증여를 받든 최소한 또 상속을 받더니 뭐가 있어야 되겠지.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오히려 이 등기를 맞서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이게 편법이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가나 이렇게 해서 가나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갑 공시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니까 이 등기도 법상 따지면 잘못된 등기지만 유효성을 인정해 준다고요. 자, 그러니까 유효니까 이 등기에 명칭을 붙여야 되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항상 등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인. 그래서 항상 뭘 원인으로 한 무슨 등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법 이제 보시게 되면 등기 원인과 연호를 이런 걸 쓰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럼 이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무슨 등기? 소유권 이렇게 명칭을 잡겠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유를 여기다 쓰는데 이 등기를 한 이유가 진정한 명의, 즉 진정한 소유자의 명의를 뭐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렇게 길게 써요. 그래서 줄여서 진정명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게 쭉 펼쳐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등기도 얘가 단독 신청해야 될까요? 공동 신청해야 될까요? 공동 신청해야지. 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그냥 똑같이 무슨 등기하고 똑같이 보셔야 되냐면 말소 등기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소 등기하고. 말소 등기도 공동 신청 들어가줘야죠. 이것도 공동 신청 들어가야지. 힘든 모양이다. 네. 왜냐하면 여기 이게 나와서 그래. 이게 갑은 을에게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나와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연결해 가면 청구할 수 있으니까 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물권적일까 채권적일까? 그거 하나만 한번 뽑아내 보세요. 그렇죠. 물권적이지. 그래. 그런 게 실력이라니까. 아, 대단하다니까. 지금 갑이 소유자예 아니에요? 소유자인 상태에서 하고 있잖아. 이게 소유자에게. 그래서 이게 보통 법률행위로 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다 채권적이지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말소 등기와 똑같기 때문에 이건 물권적 청구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나요? 네. 교재는 나중에 봅시다. 네. 그러면 병의 등기는 이렇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없어질까요? 그냥 따라갈까요? 따라가.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등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말소 등기로 찾아가면 이 등기도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승낙서. 근데 승낙서가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인수하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여기 나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지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저당권 등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이 저당권 등기를 인수받으면서 소유권 이전받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을한테 달라고 해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줘야죠. 이해됐나요? 예.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얘가 경매 들어가서 돈 안 갚으니까 경매 들어가서 날라가 버렸다. 그럼 이제 이거마저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그러면 이제 얘한테 뭐 하면 돼? 그때 손해배상 적용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불법행위로 해서 날라가 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저당권 등기가 인수돼서 들어왔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들어가야 되고. 왜? 이놈은 지 부동산 가지고 돈 빌렸어요. 남의 부동산 가지고 돈 빌렸어요. 그랬으니까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지. 이해되셨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 매매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고. 2번은 얘기했고. 자, 3번 병이 과실로. 자, 병은 제3자니까 과실, 무과실은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아. 그냥 몰랐다고 그랬으니까 저당권 보호된다. 자, 4번 병이 아예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들어가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됐죠? 그럼 당연히 갑은 을한테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랬어.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을이 지금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 매수했으니까 갑은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있죠? 그럼 을은 당연히 그 빌린 것만큼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더라 이제 5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됐나요? 네.